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2019년 개년 전북도민들은 전북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만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들 그리고 한없이 줄어드는 전라북도 인구는 183만 명대까지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전북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2019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정치권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생방송 심층 토론 세 번째 신년 기획으로 전북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 특별히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죠. 김관영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이죠. 김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으로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국회의원을 모시고 전북의 어떤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측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는 전북의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55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전북의 어떤 정치력의 약화된 부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 것인가. 아무래도 새만금을 비롯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이 두 분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김관영 먼저 의원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경제가 참 어려워지면서 많은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군산이 그동안 전라북도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201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또 전체적인 불경기가 대단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어서 군산 경제가 상당히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군산의 중심 축이 무너지면서 전라북도 인구도 183만 6,832명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만 시대가 그제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 김광수 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나름 고민한 흔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가 교육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산의 현대중공업 폐쇄, GM자동차 가동 중단, 이것의 여파, 아울러서 이제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이것의 여파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젊은 층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을 찾아서 서울로 1년에 한 7천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구의 자연 감소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겠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구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14,735명, 출생자 수가 1,240명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인구의 자연 감소.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또 이제 인구 유출을 또 불러오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전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 고령화 부분들이 또 특별하게 심각해서 네.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고령화율로 따지면 뭐 우리 전라남도가 21.8%인가 이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네. 비율이죠. 우리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19.1%, 우리 전라북도가 19%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전라남도는 뭐 광주가 따로 있는 거고 경상북도는 대구가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고령화율을 따지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예측에 따르면 2045년 정도 되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2%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내용들은 이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어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일단 부족하니까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이제 전라북도가 됐고 청년 인구가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든다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분도 이제 국회의원이시긴 합니다만 지난 총선 때 이제 헌재에서 인구 비례에서 이제 등가성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도 한 석이 줄어들어서 10석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김관영 의원님 좀 더 그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을까요? 네, 사실은 인구가 이제 그 도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숫자도 줄어들고 또 그것이 정치력의 또 축소로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유치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이 동네에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예.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쭉 전국을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각 지역마다 나름의 상당히 특색 있는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육성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다. 예. 이런 반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새만금 개발인데 예. 새만금 개발도 지금 30여 년째 지지부진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확확 개발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도민들이 피로감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한 것들이 작년에 새만금 개발청이 2012년에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일원화가 됐죠. 예, 이제 5년 동안 그동안 세종시에 있다가 이제 현장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 공사가 설립돼서 이제 매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업무, 저는 이제 새만금의 토지공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주도형 매립이 이제 바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주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이제 새만금에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땅을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 땅들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산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기업들을 유치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동안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분양가의 1%. 근데 이제 내국 기업들은 5%였거든요. 이제 그것을 내국 기업도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5%에서 1%로 바꾸는 이제 법안을 제가 작년에 대표 발의해서 12월 7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지역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제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새만금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법이 통과됐고 올 4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리 수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20만 평을 장기 임대 용지로 확보를 해서 50년씩 2번 100년 동안 아주 저리로 1%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 20만 평이 전부 다
올해 안에 잘하면 이게 다 입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의향들을 기업들이 많이 밝혀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정상적으로 되어서 좀 기업들이 제대로 유치되는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GM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지금 기업이 제대로 유치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그나마 이 인구 감소를 좀 막고 새롭게 전라북도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방금 하신 말씀들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큰 틀에서의 정책들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중단되고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대기업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새만금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도 않고 물론 무상으로 100년간 저리 1%로 뭐 내국인 기업까지 낮춰준다고는 합니다만 도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 도민들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전북형 군산형 일자리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형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청와대에 가서 당시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이제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군산으로 가서 군산형 일자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청와대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만 기다리라 한 것이 이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완성된 다음에 군산형 일자리가 오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군산형 일자리도 동시에 추진하든지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군산형 일자리의 가장 핵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임금 그러나 정년까지 보장되는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게 지자체 또 기업 또 노조 이런 거에 전부 다 같이 상생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 모델이 나름의 이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가지고 군산에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군산에 지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금 가동되다가 폐쇄되어 있는 군산 조선소라든가 아니면 GM 공장을 활용해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2월 달에 청와대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대통령과 같이 있을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확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고 또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광주형 일자리는 그래도 현대차라는 확실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자체와 노조가 합심을 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전제가 가능했는데 군산형 일자리는 말이죠. 어떤 기업이라는 업체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군산형 일자리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회의적인 부분도 있어서 물론 이제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기업 유치를 이제 뭐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적 특성에 맞는 아주 초양질의 일자리는 아닐지라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이제 그 일자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대기업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취약점들이 우리 전북은 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이 지자체나
다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GM 공장이나 뭐 현대자동차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단기적 처방으로 단기적 처방일 수가 있는 거고 성장 동력,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그럼 우리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농생명식품 산업의 허브, 그 수도를 구축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 시장의 규모만 봐도 지금 2019년 올해 약 7.3조 원 세계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000조 정도 되겠죠. 8,000조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안전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을 추구하면서 이런 의식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농식품 생명 시장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뭐 산하기관 또는 뭐 한국식품연구원이나를 비롯한 연구기관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집적돼 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나 김제 어떤 민간 종자 연구단지도 있고 정읍의 방사성 육종단지나 뭐 미생물 센터 함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농생명 식품 산업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올해 예산도 약 1조 2천억으로 상당히 많이 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일자리나 산업 구조의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까 이제 대기업 이야기도 했지만 대기업은 사실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대기업 하나가 이제 GM이나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무너지면 지역이 휘청해 버리는데 사실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정말 견실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 개편들이 좀 돼야 되겠다. 네. 뭐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지자체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전북을 지금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관련 여러 가지 좀 터덕거리고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서 부산 쪽에서 반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 그러니까 전라북도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한 달 늦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고 금융위원회가 그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연기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와 있고 기금운용본부의 현재 지금 운용 자산이 635조 원이에요. 예, 예. 2022년도에 약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단 말이죠. 이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성장 동력,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전라북도나 정치권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대안을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로 나왔고 여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김관영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새만금에 대한 관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고 군산형 일자리를 말씀하셨고 김광수 의원은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3금융중심지 연기금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개정안 발의도 하셔서 경제가 안정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이 심층 토론에서 새만금 관련해서 복합 리조트를 주장하셨던 때가 박근혜 정부 탄핵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2016년 8월이었죠.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 강원랜드가 생긴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복합 리조트, 뭐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카지노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를 제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6년에 제가 법안을 제출하고 사실 전라북도에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저도 이 카지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이 넓은 땅 새만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새로운 먹거리를 뭘로 만들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지난번에 그 북미 회담 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그 마리나베이 샌즈를 직접 방문해서 그게 더더욱 뭐 큰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다녀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정말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복합 리조트를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온다면, 특히 새만금으로 가져온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법을 제가 낸 지 일본에서도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 복합 리조트 추진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2016년에 통과가 됐고 대한민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그 이후로 이제 사업자 공모를 지금 전국에서 3군데 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한 군데당 지금 15조씩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의향서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단순히 과거에 우리나라에 최초에 만들었던 강원랜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강원랜드는 그야말로 처음에 그냥 도박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 시설의 3%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거기에 뭐 대규모 호텔, 또 회의시설, 박물관, 공연장, 또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이 전체가 다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세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가 고용이 뭐 보통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를 고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우리 기회가 됐으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 도박 중독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2010년에 개장을 하고 지금 이제 8년이 지났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 8년 만에 도박 중독률이 오히려 3분의 1 수준도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오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제대로 출입에 관한 많은 규제들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약 80% 이상 이렇게 출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일자리 또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도 도박 중독 문제는 충분히 해결한 또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할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천, 부산, 제주도 이 3군데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조금 힘을 같이 모아서, 지금 명분이 참 좋습니다. 이 군산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시 맨 처음에 강원랜드에 그 허가를 내줬던 그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한 명분,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가 16개 지자체 중에 지금 가장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구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복합 리조트에 관련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새만금이 30년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전체 용지의 겨우 20%가량만 매립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서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정도를 도민들에게 안겨줬고, 그것마저도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제공항 역시 현재 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을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도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울러서 6개 용지가 있는데 모든 면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부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새만금 국책 사업을 바라보면서 아마 복합 리조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허용의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 부분이고, 김광수 의원님, 그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방향을 찾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 입성을 하시고 나서 어떤 길이 가장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만한 지름길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요. 새만금을 비롯해서 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좋고요. 어떤 차원에서라도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그 지역 발전의 전제 조건이 그 공항과 철도를 비롯한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항이 없이는 사실은 전북 발전 새만금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방금 뭐 김관용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 리조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공항이라고 하는 SOC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들이 이제 쟁점으로 걸려 있는데 아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말 정도 해서 예타 면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새만금의 공항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 아울러서 뭐 KTX 전라선의 어떤 지금 전라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중속철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기존에 이제 경부선이나 호남선과는 300km 가까이 달리는 호남선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전라선은 속도가 한 230k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뭐 그 KTX라든지 뭐 도로 항만, 뭐 공항은 가장 기본이고 이런 SOC 시설을 좀 구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아까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구축 이야기를 했는데 아울러서 이제 아까 조금 말씀을 덜 드렸지만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부분들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제 조건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인력 양성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던 것이 이제 연기금 전문 대학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법안이었고 이것이 제가 상임위에서 정말 법안 소위위원하고 그다음에 복지 간사하면서 3일 동안 3차례 상정하는 참 진기로 기록하면서 상임위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10개월 동안 잠자다가 그게 잠자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교육부나 기재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작년 말에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제가 조금 법안을 수정을 해서 연기금 전문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통과시킨 것이 제3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신속하게 여든 야든 정치권이 또 도하고 힘을 합쳐서 또 당연히 이제 연금공단도 주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금융 중심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금융 중심지와 관련해서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태클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부산도 좀 어려운데 전라북도에 뭐 제3의 금융 중심지를 만드냐, 그 반대한다,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이익이나 지역의 아젠다를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렇게 태클을 걸고 이런 정도로 지역 정치권이 그래도 모이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했을 때 집권 여당에 그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공동 성명 내자고 해도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조금 지역 정치권이 힘을 좀 모아도 전라북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부족한데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지역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지역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어떻게 빠르게 구축해서 기존의 대기업 의존도로 일변도로 돼 있는 뭐 대기업도 우리 전라북도 사실은 별게 없지요. 그렇지만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뭐 전라북도 경제가 휘청하는 이런 경제의 체질 개선이 좀 시급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 10석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민주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민주평화당 5석, 무소속 1석입니다. 중요한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찌 보면 좀 더 협치를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각계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 지적들이 생방송 심층 토론을 통해서 항상 올라오고 있고 아울러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는 모습도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남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북의 정치력도 2019년 물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협치의 모습이 작년 재정년에 비해서 더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있어서 정치력이 과연 정말 위상이 떨어진 것인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도 하실 정도의 중책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뭐 사무총장도 하고 계시고 민주당에는 뭐 삼선했던 사무총장 이준석 사무총장도 있고 또 청와대 인사들은 뭐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전북 출신들이 인사가 포진돼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늘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이루어진 결과는 그렇게 손에 쥔 것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모습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님은 어떤 생각 좀 가지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반성이 더딥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워지면 네. 가까워질수록 각 당의 이해관계가 좀 대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경쟁 관계가 좀 더 격화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이 협치하는 모습이 좀 어렵게 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네 거다 내 거다 뭐 이 조그마한 빵을 놓고 서로 다툼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이 빵 전체를 키우고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대단히 저는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3당 또 무소속까지 4개 정파로 나눠져 있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4개 정파가 자주 만나서 또 우리 도민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당대표도 계시고 그렇죠. 바른미래당 제가 원내대표 맡고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또 전라북도의 주요한 과제들을 같이 공동 노력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SOC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복합 리조트를 맨 처음에 주장을 했던 이유도 복합 리조트가 이 설계를 해서 이 짓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장하는 데까지 최소한 한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복합 리조트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복합 리조트 개장하기 이전에 네. 소위 가장 필요한 국제공항이라든가 크루즈항이라든가 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서 나라에서 기본으로 깔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SOC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점 하나 그런 점을 이제 착안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좀 다 못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전라북도 안에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 생기면 도박 중독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선진국의 경험을 봤을 때 가까이 있는 특히 전라북도에 있는 주민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하루 정도 출입 이렇게 제한을 하고 또 입장료를 굉장히 높게 받고 하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이제 복합 리조트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 관광객의 추세로 네.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력 아까 같이 공동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존에 이제 전라북도가 뭐 호남이 다 똑같았지만 그냥 일당 독점 지배 구조였지 않습니까? 민주당 독점 지배였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당들이 함께 공존하는 경쟁 체제의 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경쟁이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을 통해서 서로 도민들한테 질 높은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도민들 잘 안 쳐다봤잖아요. 솔직하게 네. 공천받기 위해서 윗사람 뒷다리나 쳐다보고 뭐 이런 정치 행태들이 돼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사실은 밑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각 당의 어떤 무한 경쟁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서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지덕권 산림 치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터덕거리다가 네.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827억인가요 총사업비 그리고 이제 국비가 80% 지방비 20% 운영비 전액 국비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100% 국비로 그렇죠. 이미 1,400억 규모로 만들어 놓고 똑같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데도 전라북도 안 해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서 일단 그래도 속에 성과를 거둬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아젠다나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관계없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지역의 어떤 또 때로 경쟁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들이 지역 정치의 활로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역시 SOC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복합 리조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타가 면제를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KTX나 SRT 같은 철도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있는 부분 경부선에 비해서 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그만큼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거 김제공항부터 시작해 오면 충분히 그런 요건들을 갖추었던 사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SOC 분야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잼버리 대회 유치 이전에 공항이라든지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공항이 쭉 만들어지는데 공항이 처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데까지 통상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사실은 공항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그 절차에 이제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중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생략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 전체 기간을 좀 단축해서 가능하면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이전에 완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민들의 희망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광역 지자체별로 뭐 한 건 내지 두 건 이제 한 건 정도씩을 예타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는 당연히 지금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공항을 짓는 과정에서 면제한 케이스는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적어도 있는 정치권 또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일치된 목소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 최종적으로 1월 말경에 이것이 결정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해 나간다면 저는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을 해보고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국제공항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지금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광역 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타 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 입장들은 또 약간 다른 뉘앙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들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내용들이 대개 이제 광역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도시철도나 또는 지역 간을 잇는 철도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한데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새만금 공약의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새만금 신공항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김제공항에서 이미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미 검증되고 사업이 토지 매입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예타 면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도나 정치권이 좀 힘을 합쳐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좀 힘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OC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지역 개발이 경부 축을 중심으로 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정말 경부 고속도로 낼 때 예타 있었습니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결정하면 하는 것이었고 새만금 사업에 예타 시작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타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제도로 SOC 관련 부분들을 다 묶어버리면 정말 그동안에 저개발된 지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개발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서울 경기 중심의 새로운 SOC만 계속 구축되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타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다시 돼야 되겠다. 말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국가 전략들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겠다. 특별하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영남 중심의 어떤 산업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은 저개발로 남아 있는데 그 저개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평등,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대 축구 경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도 많은 도민들이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 KBS에 대한 질타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 토론하는 신년 기획에 두 분의 국회의원만 모시고 저희가 전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저도 섭외를 했습니다만 바쁜 일정으로 응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전북은 도지사, 국회의원의 능력이 한참 뒤처지는 듯하다. 힘 모아 정치력을 키우길 바란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전북의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전북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말씀 좀 하세요. 라는 이런 직접적인 주문도 하셨고 또 전북 인구 10,000명 이상 감소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현대중공업 또 한국GM 공장의 폐쇄 그때마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역시 도민들은 정확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질타를 서슴없이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발로 뛰는
국회의원, 지자체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협치된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2019년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서 그 남은 시간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M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부분이라든지 좀 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좀 뛰실 계획이신가? 그리고 10분의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함께 좀 2019년 신년에 함께 뛰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김관영 의원님. 예. 저는 뭐 군산 조선소와 GM이 있는 군산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제 지역구에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대기업의 이 재가동, 이 문제를 사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산업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GM 그 카젬 사장을 이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GM 공장을 할 것이냐 또 매각할 예정이냐라고 했고 그 현장에서 지금 2개 정도의 회사와 매각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고 가능한 한 그 매각 협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제가 산자부, 제가 또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담당 차관 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가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서 적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GM 공장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서 이 하반기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선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에 관한 신규 건조 물량을 배정받기는 좀 어렵다 한다면 적어도 블럭 공장 재가동이라도 군산 공장에서 먼저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뜻을 모아 가지고 지금 현대중공업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가 군산에 적어도 오려면은 1년에 그동안 한 10척에서 12척 정도를 졌는데 이 3년 정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지 이제 여기에 그동안 이미 흩어져 있던 협력업체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한 3년 정도는 적어도 가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블럭 공장을 재가동하고 또 블럭 생산된 블럭을 울산까지 싣고 나가는 그 운반비에 관해서는 또 도와 시가 같이 지원하는 그 예산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도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김관영 의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군산 GM 관련해서는 매각 2곳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군산 GM 자체에서 내부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으니 사야 될, 인수해야 될 업체 입장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모습이라도 공개를 해달라. 최소한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고 올해 더 목표량을 늘려서 수주하고 있는 뭐 이건 뭐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길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에 2019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뭐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한 부분 그런 약속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정치권의 모습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제가 뭐 군산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대중공업 그 경영진과 만나서 상황도 듣고 압박도 하고 뭐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군산에 이 배를 배정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GM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설계도가 지금 제공되지 않아서 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오늘 지금 듣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또 산자부와 GM에도 확인을 해서 이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수 의원님. 예. 예, 그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조선 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44%를 점유하고 1위를 탈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것처럼 이 기회를 잘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북 의원들이 또 함께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군산은 가장 최신 도크고 도크 하나밖에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좀 늘어난다고 그래서 금방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3, 4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다시 재가동이 가야 되고 관련 산업들이 또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공공 발주 물량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나 성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치 물은 뭐 거제나 울산이나 이런 쪽은 물 들어오고 뭐 군산은 물 들어와서 노를 저을 물조차도 없는 말라버린 이런 지역이 돼버렸는데 지역에 대한 언급들이 전혀 없는 것들이 좀 굉장히 답답했고요. 물론 뭐 정치권에서 그걸 그냥 가만히 뭐 강 건너 불구경한 건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요구도 하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나 집권 여당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당에서 이제 물론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계시고 뭐 정동영 저희 민주평화당의 대표 저 사무총장 맡고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 오늘 또 뭐 사회자께서 안 나오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집권 여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전북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GM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고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뭐 현상 유지, 그러니까 예. 뭐 현상을 복구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전북의 어떤 새로운, 백년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네. 도나 정치권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님, 예, 짧게 마무리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십니다. 그렇죠. 이 전라북도 출신이시죠. 고창 출신이고 고등학교도 이리고등학교 나오시고 이제 저는 뭐 자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홍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좀 조악하다. 짧게 예, 정리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먹거리,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네. 우리가 도에 있는 공무원, 도지사 또 정치인들이 같이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자리에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국회의원분들 저희 KBS 토론회 섭외했을 때 좀 잘 응해 주시고 많은 도민들께 알릴 기회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의정 활동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생방송 심층 토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